결국에 승부는 심리에서 갈라집니다. 차트도 결국에는 심리를 보기 위해서죠. 지금 시장의 심리 어떤 상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현성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커뮤니티에서 84.8K를 돌파했을 때 이 내부 구조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해당 하나의 채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트랙 구간이 작용했었기 때문에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의 상승 채널 또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약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여전히 역시나 채널 내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84.8K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약 90K 수준까지도 상방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89K까지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는 적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누군가는 또 틀렸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뷰는요, 그럼에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관점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분하게 근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데이 레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먼데이 하이, 먼데이 미드, 먼데이 로우 이렇게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자, 이 내용 뭔지 궁금하시죠? 월요일날 형성되었던 고점, 그리고 월요일날 형성되었던 저점이고요. 이 먼데이 미드는 말 그대로 이 고점과 저점 사이의 중간값을 얘기합니다. 자, 현재 지금 목요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월요일에 형성되었던 고점과 저점에서 훼손되지 않고 이 사이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더 깊숙하게 분석을 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자, 먼저 해당 차트는요, 다시 30분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2시간 차트를 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30분 차트라는 점을 감안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고점과 고점끼리 선을 이어보고 저점과 저점끼리 선을 이어보니까 하나의 삼각 수렴 패턴이 완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삼각 수렴 패턴 사실상 파동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엄청나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죠. 자, 그런데 이 삼각 패턴도요, 신뢰도가 높은 삼각 패턴과 신뢰도가 낮은 삼각 패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삼각형 패턴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삼각 패턴은요, 고점도 내려오고 저점은 올라가고, 이런 패턴 자체를 시메트리컬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패턴의 특성은요, 50대 50이다. 즉 상승 하락 50%씩 확률을 갖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라이앵글 패턴을 이탈하게 된다면 하단에 있는 오비 구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자, 당시 올려드렸던 차트가 이 모습이고요. 지금의 차트가 딱 이 모습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보이시죠? 제가 올려드렸던 당시가 딱 이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86K 이하에 있는 오더블록 구간까지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2시간 차트로 딱 넘어와서 제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여기에 일시적으로 음봉의 형태가 만들어진 캔들 있죠. 이 음봉 캔들의 몸통을 오더블록 구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더블록을 표기를 해놨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정확하게 지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삼각 수렴의 하단선을 이탈하자마자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오더블록의 딱 절반선이죠. 여기가 오더블록의 MS 지역이다라고 해서 MS 중간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더블록의 중간값까지 해소를 해준 이후에 반등 국면이 출현하고 있으니 여전히 상승의 힘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근거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근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어떤 방법일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초보 시절부터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가 뭐냐, 바로 비트코인 온체인
그리고 파생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스팟 CVD라고 하면은 현물의 매수세, 매도세 거래량을 평균 종합해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 거래량이 은근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 참 의아하죠. 가격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물의 거래량은 매도 거래량이 조금 더 압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선물 거래량이 지금은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기 퓨처 CVD는 선물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현재 현물 CVD에서도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어주는 패턴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 동시에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패턴 자체가 심리적인 회복의 초기적인 단서로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이 반등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강력했기 때문에 올라온 패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현물 매수 거래량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는 패턴이 발견되면서 선물도 여전히 매수 거래량이 압도를 하고 있다면 이 조합은 상승 흐름에서 자주 발생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근거를 보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물량들을 뜻합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고요. 정리 이후에 정돈을 하는 국면에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눈에 띄게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쌓였던 포지션들 일부가 정리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과열 해소 국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포지셔닝이 될 텐데,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저점에서 비슷한 수준의 미결제 약정 수치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패턴 자체는요, 롱과 숏에 어느 정도 비율이 매칭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현재 미결제 약정이 감소됐다라는 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 여기서 미결제 약정이 쌓이는 구간에서 가격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가격 데이터도 이렇게 저점끼리 선을 이어보면 상승 추세선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상승의 트렌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펀딩비하고 롱숏 계좌 비율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펀딩비라는 게 참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립 혹은 미세하게 양수 구간과 음수 구간을 넘나들면서 지금 매수 매도 심리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우상향 패턴이 이어지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 심리에 있다. 근데 이것을 매크로와 또 이어보면은 4월 2일 날 우리 일정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이 상호 관세 일정,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펀딩비도 이렇게 중립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롱숏 계좌 비율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계좌 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손, 우리가 얘기하는 고래들이 아닙니다. 계좌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에 리테일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 개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 투자자들도 지금 심리가 조금은 위축된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롱 포지션이 아주 살짝 우세한 그런 패턴이긴 하지만 리테일 쪽으로 뭔가 쏠려 있다라는 그런 흐름 자체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숏 포지션도 좀 유도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롱 상방으로 좀 이렇게 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전반적으로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고요. 현물 거래량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다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선물 매수세는 여전히 강세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로 매수 거래량이
월등히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리테일의 쏠림도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2차 상승 파동 진입 전에 자주 포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가격이 올라서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다소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분석해야 될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들으면 무슨 소리 하나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 영상 구독해 주시고 팔로우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지, 현성이가 그때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와 역시나 맞았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처음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하나하나 좀 더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나만의 기준을 잡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